배운 것 없는 집안 딸이라 칠칠 맞네.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등짝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국물 한 방울을 흘렸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구석에서 지켜보던 친정 엄마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칠순잔치 상차림이 와장창 소리와 함께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년 후 그 며느리는 전국을 뒤흔드는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시어머니는 감옥에서 쇠창살을 붙잡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박말자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시댁 거실 천장에는 며느리들이 식자재를 빼돌리는지 감시하기 위해 박말자가 설치해 둔 홈캠이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0인분의 잔치 음식을 홀로 준비하던 둘째 며느리 미영은 과로로 휘청거렸지만 거실 소파에 앉은 박말자는 홈캠 앱으로 미영을 지켜보며 인터폰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작이 굼뜨네. 잔치 망칠 셈이야? 박말자가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미영은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밀어내며 더욱 바쁘게 손을 놀렸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기름때와 국물 자국이 새벽부터의 고된 노동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솥뚜껑을 들어올릴 때마다 미영의 어깨가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잔치 당일 아침에야 느긋하게 도착해 백화점에서 사온 케이크 상자 하나를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들어온 그녀는 미영이 차려놓은 음식들을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네요. 첫째 며느리가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이 차려놓은 음식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 직접 준비했어요. 정말 고생했네요. 첫째 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마친 친정엄마 옥부는 사돈댁에 드리기 위해 밤새 고아낸 사골 국물과 직접 담근 젓갈통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온 옥분의 손은 생선 비늘을 다루느라 거칠어진 상태였지만 딸을 위해 준비한 음식만큼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박말자가 옥분을 보자마자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손짓했습니다. 어머, 냄새가 나네. 베란다 세탁기 옆에 치워둬. 박말자가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사돈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구석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출장 뷔페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음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호텔 연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가져온 정성 어린 반찬들은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주방 한 구석 음식물 쓰레기 봉투 옆에 방치되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첫째 며느리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우아하게 인사를 건네며 사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첫째 며느리가 상냥한 목소리로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반면 미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음식을 나르고 친척들이 흘린 국물을 닦기 위해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미영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표정만은 담담함을 유지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주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말자의 친동생과 시누이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이
거실과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말자는 옥분이 싸온 젓갈통을 가리키며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요즘 수준 떨어지게 누가 저런 비위생적인 걸 먹어? 박말자의 목소리가 잔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은 옥분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웃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옥분은 주름진 얼굴을 붉게 달구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딸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봐 꾹 참았습니다. 저기 앉은 분이 미영이 친정어머니래요. 아, 그래서 미영이가 저 모양인가 봐요. 시누이들의 수군거림이 옥분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려던 찰나 미영이 현기증으로 비틀거리며 국물 한 방울을 식탁보에 흘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일만 하던 미영의 손이 떨렸던 것입니다. 박말자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미영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운 것 없는 집안딸이라 칠칠 맞네. 박말자의 손바닥이 미영의 등에 닿자 큰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은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대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잔치장의 모든 시선이 미영에게 쏠렸고 어떤 친척들은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원래 저 집 며느리들 저렇게 부린다던데. 친척들의 속삭임이 잔치장에 퍼졌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눈칫밥을 먹으려던 옥부는 자신의 딸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옥분의 전신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옥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메인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며 단련된 옥분의 걸음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어. 옥분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좌중이 얼어붙은 순간 옥분은 평생 생선 장사를 하며 기른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온갖 사내진미가 차려진 메인 테이블을 단숨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그릇 소리와 함께 잔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싼 도자기 접시들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며 음식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음식물을 뒤집어 쓴 박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미쳤어? 박말자가 얼굴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고 이 광경을 촬영하며 흥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멍하니 서 있는 미영의 손목을 낚아채며 일갈했습니다. 더 이상 내 귀한 딸 여기서 종년 노릇 못 시킨다. 옥분의 목소리가 잔치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미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지만 옥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옥분은 이미 딸의 손을 이끌고 현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말자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옥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어디가? 이 난리통을 어떻게 하고 갈 거야? 두 사람은 박말자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잔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천장에 달린 홈캠은 이 모든 상황, 특히 박말자의 폭언과 옥분의 밥상 엎기까지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녹화 표시 등이 깜빡이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엉망이 된 잔치장 뒷수습을 마친 남편 준호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어.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이혼이야. 준호가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분의 낡은 단칸방으로 끌려온 미영은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달걀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미영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소중했습니다. 미영아, 이제라도 제정신 차리고 살아. 옥분이 딸의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주며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어.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옥분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엄마가 준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짐을 챙기러 시댁에 들어선 미영을 박말자는 소금을 뿌리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더러운 년 우리 집에 재수없는 소금이나 뿌려라. 박말자가 미영의 발치에 굵은 소금을 팍팍 뿌리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옆에서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일 것 같아요. 첫째 며느리가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영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결혼 생활 내내 견디다 못해 미리 작성해두고 서명까지 맞춰둔 낡은 이혼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영이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준호가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야, 진심이었어? 설마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영은 대답 대신 그동안 자신이 시댁 식구들을 위해 작성해 둔 식단표와 가계부들을 서랍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작성해 둔 일주일치 식단표들이 미영의 손에서 찢어져 쓰레기통으로 날아갔습니다. 매월 가계비를 아끼기 위해 꼼꼼하게 적어둔 가계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준호가 소리를 지르며 미영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말자는 이혼 서류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몸만 나가야 해. 알고 있지? 박말자가 팔짱을 끼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예상과 달리 담담한 표정으로 응수했습니다. 더러운 돈 필요 없으니까 그 돈으로 병원비나 하세요. 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준호가 끼워준 값싼 반지였지만 미영에게는 무거운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영은 반지를 바닥에 던져버렸고 반지는 마룻바닥을 굴러가며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미영이 짐을 싸서 나오려는데 첫째 며느리가 가방 검사를 하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혹시 몰래 빼가는 거 없나 확인해야죠. 첫째 며느리가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미영은 가방을 거꾸로 털어버렸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옥분이 준 꼬깃꼬깃한 용돈 봉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장품 하나, 액세서리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족해? 미영이 빈 가방을 들어 보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을 나서던 미영은 문득 거실 천장에 홈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홈캠과 연동된 클라우드 앱을 실행했습니다. 시댁에서 살 때 청소와 요리를 감시당하느라 억지로 설치했던 앱이었습니다. 미영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복잡한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변경하여 접속 권한을 자신만 갖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박말자의 계정에서는 로그아웃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보자. 미영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영의 등 뒤로 박말자의 저주 섞인 고함과 준호의 당황한 부름이 들려왔습니다. 야, 최미영, 돌아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준호가 현관문까지 쫓아나와 소리쳤지만 미영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살 건데. 박말자까지 나와서 악을 썼지만 미영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닫힌 대문을 한번 바라본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대문은 마치 자신의 굳게 닫힌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발로 대문을 한번 차버리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택시비도 아까워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상가들과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독하게 빛났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미영의 눈에 반사되며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의 단칸방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미영은 새로운 인생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후 빈털터리가 된 미영은 옥분의 생선 가게 일을 돕는 한편 새벽에는 김밥집 재료 손질, 밤에는 고깃집 불판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20시간을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집으로 향하는 미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와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단무지를 자르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미영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옥분과 함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보세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미영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생선 비늘이 튀어 얼굴에 묻고 손이 비린내로 배어도 미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 8시부터는 동네 고깃집에서 불판 닦기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끼고 탄 자국이 있는 불판을 벅벅 닦아내는 일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자리에 지저분한 테이블을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고기 조각들을 치우는 것도 미영의 몫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미영을 옥부는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딸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옥분이 미영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어느 날 미영이 일하던 식당 주방장이 갑작스러운 화상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사장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떡하지? 주문이 밀려드는데. 사장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홀에는 이미 10여 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전화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주방 보조 역할만 하던 미영이 망설임 없이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미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은 결혼 전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5년간 중화요리집 주방에서 웍을 잡았던 경력을 되살렸습니다. 그때는 하루 16시간씩 주방에서 일하며 수백 명분의 요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무거운 웍을 흔들며
볶음밥과 짜장면을 만들던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영은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매고 메인 화구 앞에 섰습니다. 주문 들어갑니다. 미영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웍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미영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다루며 밀려드는 주문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볶음밥을 만들 때는 웍을 힘차게 흔들어 밥알 하나하나가 기름과 잘 섞이도록 했습니다. 야채를 볶을 때는 불의 세기를 조절하여 아삭한 식감이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겉은 바삭하게, 속은 부드럽게 익도록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5년 전 체득한 기술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순식간에 요리들이 완성되어 홀로 나갔고 손님들은 평소보다 더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때마침 식당 구석 자리에는 요식업계의 신화이자 미식가로 소문난 장 회장이 수행 비서와 함께 암행 방문 중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평소 자신의 식당 체인을 점검하기 위해 가끔 일반 음식점들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깊은 불맛과 감칠맛을 느끼며 숟가락을 멈추고 요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맛은? 장 회장이 수행 비서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와 확실히 다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 회장은 식당 사장을 불러 오늘 주방장이 바뀌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장은 덜덜 떨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주방장이 다쳐서 아르바이트생이 대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이 용서를 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장 회장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맛은 30년 전 내가 가장 힘들 때 먹었던 어머니의 집밥 맛과 똑같다. 장 회장이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당장 그 요리사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땀에 젖은 채 주방에서 나온 미영을 본 장 회장은 그녀의 낡은 운동화와 거친 손을 보며 묘한 연민과 확신을 느꼈습니다. 미영의 손은 생선을 다루고 설거지를 하느라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에서 나온 요리는 최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았습니다. 장 회장은 미영에게 다짜고짜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내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미영은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대기업 회장의 명함이었습니다. 장 회장의 명함을 본 주변 손님들과 사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사장이 입을 다물지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장 회장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니가 만든 반찬 하나만 들고 내일 내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수행 비서와 함께 식당을 떠났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옥분과 머리를 맞대고 인생을 건 메뉴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엄마, 어떤 반찬이 좋을까요? 미영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시댁에서 몰래 만들던 그 묵은지찜은 어때? 옥분이 딸의 손을 잡으며 제안했습니다. 밤새 옥분의 조언을 들으며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미영은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몰래 개발했던 매운 묵은지찜을 완성했습니다. 새벽까지 간을 맞추고 또 맞추며 최고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미영은 따뜻한 반찬통을 품에 안고 비장한 표정으로 장 회장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영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번만은 제발. 미영의 간절한 마음이 반찬통의 온기와 함께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의리의리한 장 회장의 회사 로비에 도착한 미영은 자신의 초라한 행색에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유리창, 그리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은 따뜻한 반찬통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할 수 있어. 미영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당당하게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미영의 차림새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장 회장과의 약속을 확인하고는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미영은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유명 호텔의 총주방장,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의 단골 심사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내 요리를 평가한다고? 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이 가져온 묵은지찜을 정갈하게 담아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투박한 반찬통에서 나온 김치찜이었지만 고춧가루의 빨간색과 돼지고기의 고소한 냄새가 어우러져 식욕을 돋웠습니다. 셰프들은 겉보기엔 투박해 보이는 찜 요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한 셰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입 맛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묵은지의 깊은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 그리고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단맛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뤘습니다. 셰프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맛은 어떻게 낸 거지? 조미료를 쓴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은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장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로 끌어올린 진짜 손맛이군요. 장 회장이 극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요식업을 해왔지만 이런 맛은 흔하지 않습니다. 다른 셰프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 자리에서 미영에게 신규 런칭할 반찬 브랜드의 책임 연구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파격적인 인사 발령에 사내 임원들의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경력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책임자로 앉히시겠다고요? 한 임원이 당황하며 반대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게 맞습니까? 다른 임원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미영의 잠재력을 믿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 직감을 믿어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 성공할 겁니다. 장 회장이 단호하게 말하며 미영에게 최고급 조리시설과 연구팀을 붙여주었습니다. 미영은 연구팀과 함께 밤낮 없이 제품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맛을 대량 생산해도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소금의 양부터 시작해서 발효 시간, 조리 온도까지 모든 것을 수치화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미영이 연구일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 마침내 레시피를 표준화했습니다. 옥부는 좋은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딸이 만드는 건데 재료가 나쁘면 안 되지. 옥분이 새벽 시장을 누비며 최고의 배추와 돼지고기를 골랐습니다. 드디어 홈쇼핑 런칭 방송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카메라 앞에 서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 옥분에게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내 진짜 이야기만 하면 돼. 거짓말할 것도 없잖아. 옥분이 딸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방송 당일 카메라 앞에 선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제품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다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최미영입니다. 미영의 진솔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댁에서의 힘들었던 시간, 이혼 후의 어려움,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묵은지찜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미영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실시간 주문 콜수가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편의 주문 현황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본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송 시작 15분 만에 준비된 1만 세트가 전량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매진입니다. 완전 매진입니다. 진행자가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스튜디오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미영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간 참고 견뎠던 시간, 이혼 후에 절망스러웠던 나날들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첫 정상금을 받은 미영은 옥분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와 함께 빨간 내복을 선물했습니다. 엄마, 이제 따뜻하게 지내세요. 미영이 내복을 옥분의 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며 지난날의 서름을 씻어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옥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영의 성공 소식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쫄딱 망해가는 사업 때문에 대출 이자에 허덕이던 박말자와 시댁 식구들은 TV 화면 속 전문가로 변신한 미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우리 며느리였던 그년이야? 박말자가 TV를 가리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미영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년 후 미영의 브랜드는 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에 입점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전국 주요 백화점 20여 곳에 매장이 들어섰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미영은 올해의 히트 상품 대상을 수상하며 요식업계에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아든 미영은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감격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수상 소감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미영은 매장을 순시하며 직원들에게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오늘 매출은 어때요? 미영이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직원들은 미영을 진심으로 따랐고 그녀의 성공 스토리에 감동받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옥부는 매장 한편에서 손님들에게 시식을 권하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딸이 정성껏 만든 거예요. 옥분이 손님들에게 반찬을 권하는 모습은 마치 친할머니 같았습니다. 반면 박말자의 집안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첫째 며느리의 도박 빚으로 인해 처참한 몰락을 겪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들마저 압류당해 거실에는 빨간 딱지가 붙은 냉장고와 TV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박말자가 빈 거실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준호는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한때 정장을 입고 회사에 다니던 그는 이제 안전모를 쓰고 시멘트 자루를 나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준호는 화려한 미영의 매장을 멀리서 지켜보며 후회와 미련에 사로잡혀 서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였나?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장 안에서 자신감 넘치게 업무를 보고 있는 미영의 모습은 과거의 수줍고 소극적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초라한 꼴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시멘트 가루가 묻은 모습으로는 차마 그녀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말자는 며느리였던 미영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매장에 손님을 가장해 침투했습니다. 이 반찬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박말자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어보며 시식 코너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 레시피를 훔친 거예요. 원래 우리 집 음식이었다고. 박말자가 손님들 앞에서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고 매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미영은 박말자의 목소리를 듣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랐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영은 침착하게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영업 방해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미영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박말자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너 날 몰라봐? 내가 누군지 알아? 박말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미영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르는 분이신데요. 쫓겨난 박말자는 매장 유리창 너머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미영과 옥분을 보며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전현들이 나보다 잘 살다니. 박말자의 얼굴이 시기와 질투로 일그러졌습니다. 매장 안에서 손님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미영의 모습이 박말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하며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장 회장에게 프랜차이즈 확장을 제안받았습니다. 전국 100개 매장을 목표로 해봅시다. 장 회장이 확장 계획서를 내밀며 제안했습니다. 미영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미영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장 회장은 미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옥부는 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졌다. 옥분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하며 미역국을 떠주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옥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미영이 웃어넘기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에서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PC방 구석에 앉은 박말자가 첫째 며느리에게서 받은 동영상 파일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칠순잔치 때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내 놈들 고생 좀 해봐라. 박말자가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과 옥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TV에서 볼 때마다 박말자의 복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출근한 미영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피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인사를 건네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미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미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효녀 CEO의 충격 실체, 시어머니 밥상 없는 폐륜 모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박말자가 유포한 영상은 1년 전 칠순 잔치 사건 중에서 앞뒤 맥락은 전부 잘라내고 옥분이 밥상을 엎고 소리 지르는 장면만 교묘하게 편집한 악마의 편집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옥분은 마치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악녀로 묘사되었고 미영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는 불효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말자의 폭언과 미영에 대한 학대 장면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비서가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은 태블릿을 보며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순식간에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미영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시 겉만 번지르르 하더니 본색이 나오네. 효녀 코스프레 하면서 뒤로는 저런 짓을 했다니. 시어머니 잔치를 망쳐놓고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게 말이 돼? 댓글들은 날이 갈수록 악성으로 변했고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본사에서는 매장 철수까지 거론하는 압박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미영은 해명글을 올리려 했지만 이미 악플러들에 의해 진실은 묻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미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출연 정지 통보가 날아왔고 광고 계약들도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장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충격이 미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딸의 앞길을 막았다는 자책감과 충격에 휩싸인 옥분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엄마. 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옥분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영은 혼비백산하여 옥분을 업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편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미영이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엄마를 보며 미영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영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옥분의 주름진 얼굴에는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평소 강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박말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이제 맛 좀 봤지? 박말자가 비열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앞에 와서 빌고 합의금 10억을 내놓으면 영상을 내려주겠다. 박말자의 협박에 미영은 분노로 전화기를 부술 듯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했군요. 미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박말자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당장 엄마의 병원비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돈은 현재 상황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그런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미영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장 회장마저도 여론이 악화되어 회사 차원에서 당분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장 회장이 병원으로 찾아와 미영을 위로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론이 너무 나빠져서. 장 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고 있어서 임시적으로라도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미영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미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영은 문득 1년 전 시댁을 나올 때 자신이 홈캠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두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 그게 있었지. 미영이 번뜩 떠오른 생각에 흥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1년 전에 바꿔둔 비밀번호가 아직 유효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자 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남아있어줘. 미영이 간절한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3일 뒤 미영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1년 전 그날의 원본 풀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바꿔둔 비밀번호 덕분에 박말자는 원본 영상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영은 변호사 군단을 대동하여 반격을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미영이 변호사들에게 원본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박말자 씨의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변호사가 붕괴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박말자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며 그녀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VIP룸으로 불러냈습니다. 10억은 준비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박말자와 준호는 의기양양하게 VIP룸에 들어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박말자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진작 이럴 걸 그랬지. 괜히 버티다가 고생했네. 준호도 덩달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룸 곳곳에 숨겨진 고성능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들의 추악한 본색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말자가 돈 이야기를 꺼내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돈은 준비됐냐? 현금으로 가져왔겠지? 박말자가 가방을 뒤지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기지를 발휘하여 박말자 입에서 결정적인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미영이 일부러 궁금한 척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영상 편집하느라 고생 좀 했지. 박말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앞뒤 다 잘라내고 내 엄마가 밥상 없는 장면만 남겨뒀거든. 미영이 계속 유도하자 박말자는 더욱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괴롭혀줬어야 했는데 너무 봐준 게 후회돼. 박말자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성공하는 꼴을 보니까 속이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준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우리보다 잘 살면 안 되는 거였어. 결정적인 자백들이 모두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자 미영은 룸의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박말자와 준호는 갑자기 켜진 화면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홈캠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한 칠순 잔치 원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밥상을 엎기 전 옥분이 가져온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고
미영을 학대하며 모욕을 주는 박말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이? 박말자가 당황하며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본 준호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동시에 미영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입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이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원본 영상과 현재 박말자의 협박 현장을 전국에 생중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급증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진실이었구나. 박말자가 진짜 악녀네. 미영님한테 사과해야겠다. 완전 마녀사냥이었네. 여론이 180도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동안 미영을 비난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시청자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식당 밖에는 이미 미영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미리 준비해둔 치밀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공갈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박말자 씨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VIP 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말자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이건 모함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무의미했습니다. 경찰들이 박말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녀는 계속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건 다 가짜야. 영상을 조작한 거라고. 박말자가 소리를 지르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식당 밖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박말자는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수치스럽게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영은 끌려가는 박말자와 멍하니 서 있는 준호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팠던 함정에 당신들이 빠진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늦게 무릎 꿇고 비는 준호를 외면하고 룸을 나섰습니다. 미영아,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준호가 매달렸지만 미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방송을 본 시민들이 미영의 매장 앞으로 찾아와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라는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앞은 색색깔의 포스트잇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시민들의 진심 어린 응원을 받으며 미영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의 옥분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개월 후 박말자는 공갈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었습니다. 한때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준호가 쪽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해주고 돈을 챙기려던 첫째 며느리는 이미 이혼 후 위자료를 챙겨 해외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시댁 집안은 공중분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옥부는 미영의 지극정성 간호와 재활치료 덕분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지팡이를 짚게 되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다시 살아났네. 옥분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의사들도 옥분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하며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미영의 브랜드는 진실된 맛이라는 스토리가 더해져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전국 150개 매장이 운영되었고 해외 진출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수익금의 일부로 싱글맘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미영이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매년 100명의 싱글맘들이 요리 기술을 배우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옥분의 옛 생선 가게 자리는 리모델링되어 옥분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무료 급식소로 재탄생했습니다. 하루 300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옥분은 그곳에서 봉사하며 미영에게 배운 레시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성껏 만든 거예요. 옥분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밥을 떠주는 모습은 마치 할머니 같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옥분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고 급식소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장 회장은 미영을 자신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새로운 사업을 함께 구상했습니다. 이제 미영 씨가 제 후계자예요. 장 회장이 임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미영과 옥분을 가족처럼 챙기며 함께 노후를 즐겼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세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하며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장 회장에게는 자식이 없어 미영을 딸처럼 여겼고 옥분을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미영은 옥분을 모시고 최고급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5박 6일의 일본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구에서 거대한 크루즈선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우리가 이런 여행을 하게 될 줄이야. 옥분이 크루즈선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미영은 엄마의 팔짱을 끼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옥분이 물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행복하니? 옥분의 주름진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옥분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두 사람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크루즈를 배경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찬란하게 빛나는 두 모녀의 행복한 모습이 석양과 함께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화면이 점점 멀어지며 미영이 개발한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단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는 싱글맘들, 옥분의 부엌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미영의 음식을 맛보며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차례로 보여졌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이야기는 따뜻한 감동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미영과 옥분 모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희망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미영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진짜 끝은
우리가 포기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박말자의 끝없는 괴롭힘과 모욕 속에서도 미영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 옥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 시작이었고 미영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끈질긴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냈죠.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성공한 후에도 미영이 자신만의 행복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급식소를 만들고 싱글맘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며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임을 미영과 옥분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